내가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관찰일기 쓰는 법, 관찰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나쁜 상황이 있나요? 피부 발진이 심해졌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아토피 치료 회복 과정에서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나쁜 상황인가요? 물론 괴로운 상황이지만 발진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모든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진이 생겼건 안 생겼건 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발진이 심해지면 그 발진이 심해진 이유를 제거하면 되고, 아니면 발진이 나았으면 그 발진을 낫게 한 그 요인들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강화시키고 나쁜 것은 제외하고,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지점에 도달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하는 것인데, 다만 이 발진이 심해졌을 때 이것도 나한테 좋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바로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고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관찰이 되어야지만 이게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루에 수십 개의 그 의사결정을 내리고, 아니면은 상황들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근데 이 중에 뭐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추적할 수 없으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거는 감으로 내가 이거가 나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객관에 의존하는 행위는 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찰 일기를 통해서 접근을 했었고요. 그 결과물이 이제 제가 2012년부터 시작한 그 아토피 치료 그 과정을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이죠. 근데 그건 간헐적으로밖에 이제 안 올렸기 때문에 그때는 치료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렸었고, 아무튼 지금 이제 유지를 악화되지 않고 발진이 생겨도 금방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관찰일기입니다. 근데 이 관찰일기가 사실은 투병일기라고 해서 암 투병하시는 분들을 많이 쓰고, 이 투병일기를 통해서 치료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관찰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계속 선택하는 요 순환의 구조를 잘 그려가는 게 엄청난 그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리고 극심한 그 고통을 뚫고서 벗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게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다.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더 많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또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면 그 주가는 오른 상태로서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제 좋은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의해서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결정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에 이제 이런 원리는 부동산 투자에도 사실은 적용이 돼요.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내가 더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더 좋은 상황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의 전제가 있죠. 하나는 주식 가격이든 부동산 투자든 우상향 곡선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경제에서 이제 몸에 대한 얘기로 넘어와서, 몸에는 이 우상향 곡선이 저는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아토피에 있어서는 발진이고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몸이 언제나 생존을 선택하고 항상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관찰 일기를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계속 선택을 해 나가면
몸은 항상 언제나 그 좋은 선택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뇌가 내리고 그 선택하는 그 과정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선택만 하면 돼요.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관찰일기라 생각하고, 관찰일기를 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단은 첫째, 부담을 갖지 않고 쓴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내가 좋았던 것, 새롭게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미래에 뭘 해나갈지 그런 결정사항들,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루틴으로 가져간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과거의 나의 행동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 뭐 좀 별로였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적는다. 그리고 미래의 나의 행동을 결정한다. 요 세 가지가 저희가 관찰일기를 쓰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침에 저는 한 5시 정도에 일어나는데, 5시 정도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항상 관찰일기를 쓰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쓰고, 중간에 뭐 좀 너무 정신이 어려울 때는 이제 일상 중간에도 한번 썼는데, 아무튼 이런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방법이 좋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따라 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